부부의 날은요, 1995년에 5월 21일에 경남에 있는 어떤 목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대요. 이것들이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가 2003년에 출범이 되었고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부부 관계가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여기는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 계신 분도 있고, 짝들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어딘가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복을 경험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선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부 관계가 좋으면 이런 좋은 이유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이제 알다시피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은 두통을 낫게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되게 좋고요. 혈류를 촉진하고 몸매 관리에도 좋대요. 그리고 젊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빨리 지나갈게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들의 7가지 특징이 있대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부부인가,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대요. 관심 있나요? 있는 둥 마는 둥? 그건 아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서로에게 끌리고 존중하는 면을 갖고 있대요. 나는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를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활 속 고민을 함께 나누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한대요. 생활 속 고민, 자녀에 대해서 의논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합니다. 싸우고 난 뒤에는 화해 시도를 잘한대요. 어떤 한편이 화해 시도를 요청해도 삐져서 며칠씩 가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행복한 부부들은 싸우고 난 뒤에 금방 화해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또 문제 제기를 잔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특히 한이 서려서 과거 얘기, 옛날 얘기까지 잊지 않고 싸움하면 막 폭풍 잔소리를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여자들은 언어에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 언어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남자들은 뭐가 빠를까요? 여자들은 입이 빠르고 남자들은 주먹이 빠르대요. 그래서 막 폭풍 잔소리를 하면 말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은 막 두세 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주먹이 빨리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잔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준다라고 하고 공동의 꿈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꿈을 이해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4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를 추적 연구했어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이라는 것도 책을 쓰기도 했고요. 이분을 제가 만난 거는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책으로 만난 거는 유아의 감정 코치. 제가 이제 유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코칭해 줄까 이쪽 분야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이분은 이렇대요. 부부들의 대화나 행동을 10분에서 15분만 잘 관찰해도 미래의 이 부부가 이혼할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적중률이 무려 90%의 적중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담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 부부들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냐면요. 부부싸움의 내용이 어떤가? 부부싸움을 할 때 말의 억양은 어떻고 음성은 어떤가? 눈빛은 어떻고 자세는 어떻고 표정과 혈압, 맥박 등을 잘 관찰하면 이 부부의 이혼 예측률을 90%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한번 모아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의 첫 마디를 부정어로 시작한대요. 두 번째는 많은 내용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자기를 변호하고
도피하는 언어를 사용했대요. 그런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을 잘 벌어. 집안일을 잘 도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다 부정어죠. 이런 말들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전업주부인데요. 집에도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애들을 잘 키워. 집안을 깨끗해. 이런 말들을 주로 하면 싸우자고 드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은 삼가해야겠죠. 그래서 거의 대화의 내용이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도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데 맥박이 굉장히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부부싸움을 한 후에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그 회복을 다른 한쪽이 무시하거나 아예 대화를 회피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안 나타나서. 그리고 또 한 번은 행복한 과거도 있고 불행한 과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의 모든 내용이 행복했던 거는 얘기하지 않고 불행했던 것만을 계속 들추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조론이니 뭐 같이 살지만 각방 쓰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씀하시지만 각방 쓰는 거, 그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아니면 우리 합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찌 됐든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변에 빛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략이 필요해요. 만약에 부부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금하시나요? 저금? 통장들 다 갖고 계시죠? 내가 뭘 하나를 사려고 그래요. 물론 사소한 것들은 금방금방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냉장고를 제가 사려고 해요. 냉장고가 요즘 얼마인가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냉장고 300만 원을 금방 한 번에 사고 싶어. 그런다고 금방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 조금 현실감 없다.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단번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저금을 하죠. 저금. 그 저금이 관계 안에서도 저금이 필요합니다. 무슨 저금이냐면 신뢰의 저금. 저금 통장에 부부간의 신뢰를 쌓는 통장에 신뢰가 하나 쌓였을 때, 그 어느 날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 저금통을 털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처럼 신뢰의 통장에 신뢰라는 것들이 많이 쌓였을 때 그것을 털어서 서로 요구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때요? 쌓이기도 전에 홀라당 써버리고 쌓이기도 전에 홀라당 써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우님들은 지금부터 저금 통장에 돈을 쌓는 것처럼 신뢰의 통장에, 믿음의 통장에 믿음을 쌓고 신뢰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그 어느 때에 그 통장을 헐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부부간의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그때그때 잔소리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일단은 쌓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의 만약에 부부 짝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 이렇게. 그런데 여보 다음에 늘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왔던 그 여보는 대답을 저기 멀리서 해요. 말해, 다 들려. 금방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 신뢰가 쌓였던 그분은 부르면은 왜, 뭐 때문에 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녀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이름 많이 부르시죠? 누구야 누구야.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까지 붙이면서 이름을 부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승희야 이렇게 부를 때는 긍정이 올 수도 있고 부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데 늘 엄마가 부를 때는 내가 예측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되어질지. 그럼 그 아이가 순종적인 아이가 되겠어요? 게다가 성까지 붙여요. 서승희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 하려고요? 꾸중하려고 뭔가 부정적인 강화를 주기 위해서 부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불러보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신뢰를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뢰의 통장을 쌓으려면 땡땡아 부른 다음에 밥 먹어. 땡땡아 씻어야지. 땡땡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아 용돈 줄까? 땡땡아 맛있는 거 먹을래? 땡땡아 우리 너 좋아하는 어디 갈까? 이런 말하면 그 땡땡이가 어떡하겠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겠지요. 엄마가 부를 때마다 나에게 좋은 결과물 보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쌓인 어느 날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땡땡아 근데 너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 너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그래도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신뢰의 통장을 깨서 사용했을 때 그 아이에게 감동이 있을 수 있대요. 이것들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냐 하면 남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신뢰의 통장에 신뢰를 많이 쌓는 경험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상식이 있대요. 7가지 방해하는 7가지 상식인데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격 문제가 결혼 생활을 망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의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그것들이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때 자꾸 강점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성격 때문에 결혼을 망친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공동된 취미가 있어야 돼. 우리는 공동된 취미가 없어 그러는데 이것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통된 취미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부부관계 즐겁고 서로 호감이 상승할 수 있지만 또 그 취미를 공유하면서 서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대화가 만약에 오고 간다면 굳이 공동된 취미 가지고 있는 게 단점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주는 것만큼 받을 거야. 당신이 이거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이 처갓집에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시기들에게도 요만큼만 할 거야. 이런 논리 있잖아요. 해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이 결혼 생활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이분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당신은 내일 반드시 설거지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혼 생활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망친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혼 생활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화로 풀어가면서 그렇죠. 합의를 이끌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불륜이 이혼을 부른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보통은 불륜은 이혼의 20%밖에 원인이 안 된대요. 거의 70%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남자는 결혼 제도에 부적합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를 이루어서 잘 그 가꾸고 일구는 것들이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적합하지 않고요. 남자는 조금 더 외부적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둘이는 만날 수 없어. 각자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상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배우자와 더 돈독해지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누구와 관계에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자.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아 그래 우리 한번 나가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말한 것들은 지키려고 해야 하고 이런 것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제가 남자를 많이 만나는 건 아니지 남자 집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그렇게 갑갑하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좋으냐면 요즘엔 많이 일들을 하지만 여자가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자기 취미를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남자가 좋아한대요. 서로 남자도 여자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도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답답해한다라는 것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충분한 시간을 쏟아야 된다. 작은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잊을 것들은 좀 잊자. 그다음에 전자기기를 꺼두고 배우자에게 관심과 집중을 해보자. 요즘은 침대에 누워서도요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한대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싸우니까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도해야 한다. 누군가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자. 그리고 부부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누적된 피로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잘 들을 수 있는데 나랑 너무 가까운 그 사람의 말은 잘 안 듣는 이유가 누적된 피로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잔소리였고 일만 열면 훈계고 이럴 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고맙단 말을 자주 하되 직접 얼굴 보고 전하자. 이제 얼굴 보고 전하세요. 이게 현대를 이제 카톡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얼굴 보고 전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이거 하면서 되게 불편하네요. 이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들을 때 불편하면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점이 불편한가? 그 점은 어쩌면 내가 고쳐야 할 점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결국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좋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또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냥 아름답게 선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가정의 화목과 평안에 기여하는 우리 안식일 반생들이 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